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빼남입니다. 자, 여러분이 살이 찌는 이유는 보통은 많이 잘 먹어서 그런 건데요, 과체중 비만도 영양실조일 수 있습니다. 잠깐, 아니 영양실조는 음식을 잘 못 먹어서 생기는 거 아닌가?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데, 살은 쪘는데 영양실조인 상태를 그거를 몰라서 다이어트 방법을 완전히 잘못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 이게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비만인 것 자체가 영양소가 과잉이라서 살이 찌는 건데, 아니 영양 부족, 나아가서 영양 실조라고? 자,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자, 다음 자료 한번 보시죠. 자, 2018년도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73.7%가 비타민C 부족입니다. 자, 4명 중에 3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비타민C 같은 거 좀 부족하면 어때? 자, 좀 부족할 뿐이지 없는 건 아닐 거고, 그리고 뭐 다이어트에도 뭐 큰 상관도 없지 않나? 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비타민C의 바로 옆 동네 친구인 비타민 D를 좀 예로 들어 볼게요. 자, 비타민 D는 보통 뭐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걸로만 알고 계시는데, 이게 알고 보면 체중 조절에도 아주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자, 218명의 비만 여성을 1년간 관찰한 연구에서는 비타민 D를 섭취한 쪽이 3.2kg 더 감량되었고요. 또 4,600명의 고령 여성을 대상으로 4.5년간 진행한 연구에서도 비타민 D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더 되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남성의 75.2%, 그리고 여성의 82.5%가 비타민 D 부족이었습니다. 잠깐만, 그런데 혹시 저렇게 결핍인 사람들은 전부 다 저체중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 자, 우리나라 사람들 다 말랐잖아, 다 너무 날씬해서 많이 안 먹어서 그런 거 아닐까? 자, 그런 거 아닙니다. 자, 우리나라 통계청의 2020년도 자료를 보면은 저체중은 전체 인구의 4.9% 정도예요. 자, 그런데 저체중만으로 이렇게 75%나 되는 사람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나올 리는 없겠죠. 자, 결론적으로 정상 체중이거나 비만인데도 영양 부족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비만인데도 영양 실조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어떻게 비만인데 영양실조가 올 수 있지?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칼로리는 오버되고 영양소는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먹는 음식으로 설명드리면 좀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요. 자, 비타민과 미네랄은 좀 굉장히 풍부하고, 또 다이어트에도 좋은 섬유질은 굉장히 많으면서도 칼로리도 적은, 자, 그런 음식이 있죠. 뭐냐? 바로 채소입니다. 자, 만약 채소 종류를 충분히 잘 섭취해줬다면 영양실조가 오는 그런 일은 사실 뭐 잘 없었겠죠. 그런데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채소 섭취량은 남자가 263g, 여자가 219.9g입니다. 자, 문제는 하루 권장 섭취량이 340에서 500g이라는 점이죠. 자, 대부분 권장치에 반도 못 미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음식을 보죠. 자, 제가 다이어트의 최악의 음식이라고 딱 뽑는 게 하나 있다면 단연코 달달한 음료수일 겁니다. 자, 음료수에 들어간 설탕이 가장 문제인데, 자, 이 설탕이 인슐린을 과다 분비시키고 또 인슐린이 지방합성을 활성화시키죠. 자, 그렇게 설탕으로 칼로리는 높고 살은 잘 찌는데, 자,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필수 영양소는 하나도 없어요. 자, 이런 음료수를 가당 음료라고 부르는데, 자, 이런 가당 음료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WHO 하루 권장 섭취 권고량을 넘어갔습니다. 즉 칼로리는 적고 영양이 풍부한 그런 채소 같은 음식들은 잘 안 먹고 있고요. 자, 반대로 칼로리는 엄청 많은데 영양은 거의 없는 그런 달달한 음료수 같은 그런 식품들은 또 많이 먹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칼로리는 높아서 살은 잘 찌는데 영양소는 별로 없으니까 살은 찌고 영양 부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비만인데 영양실조라서 뭐 어쩌라는 건가? 그 다이어트랑 영양실조랑 그게 무슨 상관인데? 자,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다이어트 방법을 완전히 잘못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대부분 이렇게 하실 거예요. 자, 유정 씨라는 분이 평소에는 점심에 회사에서 나가서 백반 먹고 저녁에는 뭐 집에 와서 떡볶이를 먹었다고 칠게요.
자, 점심 사무실에서 백반 먹으면 한 800칼로리 정도, 그리고 저녁에 엽떡에서 떡볶이 한 통 시켜 먹으면 1500칼로리라고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상시에 먹던 거는 2300칼로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다이어트 시작하고 나면은 일단 덜 먹긴 덜 먹어야 되죠. 그런데 또 먹고 싶은 거는 또 먹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점심에 백반 먹던 거는 자, 살 빼야 되니까 굶어버리고, 자, 그런데 떡볶이는 먹고 싶으니까 저녁에 그 엽떡 한 통 시켜서 한 통은 다 안 먹고 반 통만 먹고 맙니다. 자, 그러면 저녁에 엽떡 반 통만 먹었으니까 750칼로리만 먹은 게 되죠. 원래 하루에 2300칼로리 먹던 사람이 겨우 750칼로리만 먹고 있어요. 거의 뭐 경이적으로 칼로리가 뭐 하루 3분의 1로 줄어버렸고요. 자, 다이어트 할 때 여성의 평균 권장 칼로리 섭취량이 하루 원래 2000칼로리거든요. 근데 그 2000칼로리에 반도 안 됩니다. 야, 굉장히 많이 줄였죠. 자, 이러면 살이 잘 빠질 겁니다. 처음에는요. 어쨌든 한마디로 살은 빼야 되니까 자, 먹는 양을 뭐 줄이긴 줄여야겠는데 그래도 먹고 싶은 건 또 먹고 싶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평소에 밥같이 정상적으로 먹던 식사를 빼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던 살찌는 몸에 안 좋은 그런 음식을 조금 양을 줄여서 먹는 거죠. 자, 문제는 먹고 싶은 음식의 대부분이 뭐 떡볶이, 피자, 치킨 뭐 이런 애들인데, 자, 이런 애들의 공통점이 1번 탄수화물이나 지방 등 한쪽으로 영양소가 편중되어 있다. 2번 칼로리는 높은데, 3번 필수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는 거의 뭐 없다. 자, 이런 안 좋은 음식만 조금만 먹고 말아버리고, 반대로 살이 찔 것 같으니까 자, 평소에 잘 먹었던 밥 같은 이런 건강한 식사는 그런 건 또 안 먹어버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어쨌든 결론적으로 굉장히 저칼로리이기 때문에 자, 단기적으로 살은 좀 잘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몇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죠. 1번, 영양 결핍이 더 심해진다. 자, 앞서 말씀드린 통계에 따르면 원래도 영양 결핍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저렇게 안 좋은 음식만 골라 먹고 그나마 먹던 건강 음식도 빼버리면은 당연히 영양 결핍이 더 심해지겠죠. 자, 그나마 밥을 포함한 일반적인 식사로 영양소를 좀 보충해주고 있던 건데 걔네를 뭐 싹 빼버리니까 영양 부족이 굉장히 심화될 겁니다. 2번, 갈수록 살이 잘 안 빠진다. 자, 앞서 말씀드린 비타민 D처럼 체중 감량에 관여하는 그런 영양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이런 애들이 부족해지면 살이 당연히 잘 안 빠질 수 있습니다. 자, 비타민 D 외에도 수많은 영양소가 신진대사에 다 관여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얘네들이 전부 부족해지면 뭐 신진대사나 건강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 대사에도 악영향이 옵니다. 또 칼로리 제한에만 의존하다 보면 몸에서 대사를 줄여버리는 방식 등으로 이 줄어든 칼로리에 적응을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칼로리를 계속 더 줄여야 되는 악순환이 생기죠. 자, 이럴 때는 칼로리만 줄일 게 아니라 자, 인슐린을 분비시켜서 지방합성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당질 같은 나쁜 애들을 줄이고 좀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자, 안 좋은 음식만 골라 먹고 있으면 오히려 이 당질 비율이 더 올라가게 되죠. 3번, 건강이 나빠진다. 자, 영양소 결핍에 극단적인 저칼로리 식단을 하다 보면 자, 그때 탈모 같은 질환이 가장 많이 옵니다. 자, 임상에서 보면 보통 다이어트 후에 탈모가 오는 경우가 자, 영양소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칼로리만 왕창 줄이는 그런 방식으로 다이어트해서 오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특히 탈모는 비오틴이라는 비타민이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도 많은데요. 자, 이 비오틴은 모발의 주요 구성 성분인 케라틴의 생성에 관여하고 있어요. 자, 질병관리본부의 2012년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비오틴이 부족한 사람은 전체 인구의 89.5%였는데 자, 이것 또한 다이어트를 잘못하면 더 안 좋아지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이어트를 할 때는 채소를 80% 이상 챙겨주시고 또 20%는 단백질을 챙겨주셔야 되니까 고기도 좀 드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즉, 양만 줄일 게 아니라 먹는 음식 종류 자체를 바꾸라는 거죠. 자,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니, 누가 그렇게 먹고 사냐, 그렇게 챙겨 먹기 너무 힘들다,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 하시던 대로 영양실조, 칼로리 오버인 상황에서 칼로리만 줄이신다면 영양실조는 더 심해지게 될 거고요. 결국 나중에는 다이어트도 잘 안 됩니다.
자, 애초에 지방 대사라는 것도 몸에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대사가 돌아가려면 수많은 비타민, 미네랄이 다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영양실조인 상태에서는 저 지방을 어떻게 대사시키겠어요? 자, 비타민 D를 앞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 외에도 막 수십, 수백 개의 막 수많은 영양소가 지방 대사를 포함한 모든 대사에 다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일일이 말씀드리기도 참 어렵습니다. 자, 물론 이런 영양소가 뭐 평소보다 더 많다고 해서 살이 더 잘 빠지는 건 아니고요. 그냥 기계에 기름칠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기계에 기름이 없으면 아예 뻑뻑해가지고 잘 안 돌아가죠. 그래서 딱 적당량만큼은 있어야 되죠. 자, 그런데 그 적당량보다 더 많다고 해서 기계가 막 엄청 더 잘 돌아가는 건 아니고 오히려 막 기름이 밖으로 새어나오거나 그러죠. 자, 기름칠은 딱 적당량만 하면 되는데 자, 이런 영양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 자, 그래서 다이어트 하실 때 보통 양 줄이는 것만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다이어트 하실 때 건강하게 드시는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먹는 종류를 좀 건강한 음식 위주로 바꾸셔가지고 자, 밥에다가 채소 많이 드시고 또 고기로 단백질도 좀 챙겨주시면서 건강한 식사로 다이어트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먹는 음식 종류가 먼저 해결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양을 줄이시더라도 줄이셔야지 이 먹는 음식 종류를 해결 안 하고 그냥 양만 줄이시면은 앞서 말씀드린 모든 문제들이 다 생기게 되는 거예요. 또 보험 삼아서 종합 비타민을 뭐 한 2, 3일에 하나씩 그렇게 같이 챙겨주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도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공부하시는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 그리고 브로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